안녕하세요. 프리뷰의 팀장입니다. 2월 19일 국내 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축구 저희가 좀 드렸는데 골드 회원들이랑 VIP 회원들한테 드렸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경기 국내 경기에서 좀 다시 만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해외 축구 뭐 어저께 보니까 언어바 찍은 거는 이 언어바에서 가장 중요한 게 퇴장 변수예요. 퇴장 변수. 퇴장 변수 꼭 우리가 올린 게 꼭 퇴장 한두 명씩 한두 경기 어제도 두 경기가 나오고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는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다. 참. 하여튼 국내 경기에서 좀 만회를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스공사와 KCC와의 경기입니다. 가스공사 오늘 백투백 경기고 KCC는 하루 쉬었습니다. 특징은 KCC는 이제 이승현이 직전 경기에서 복귀를 하였다라는 점, 하지만 허웅의 공백은 여전히 크다라는 점, 라거나가 40분을 뛰었다는 점. 그 다음에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정영훈이 건강하게 어제 경기를 하였다라는 점, 이대성, 정혁훈, 이대현과 같은 어떤 핵심 자원들의 플레잉 타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머피 할러웨이와 스캇이 간만에 제 몫을 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단은 이 KCC 같은 경우는 허웅의 빈자리가 일단 너무 큽니다. 허웅의 빈자리가 너무 크고 이승현과 라거나가 제 몫을 해주고는 있지만 백코트에서의 어떤 공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뻑뻑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경기 보면은 득점이 80점을 못 넘고 있어요. 80점을 못 넘고 있고, 자, 딱 이때는 80점 넘었죠. 허웅이 있을 때. 그 뒤로는 80점을 못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 LG가 최근 수비가 좀 무너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수비가 좋은 팀 아닙니까? 87점을 득점하였는데 최근 70점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난 이 9경기들이 모두 투 포지션 안에서 타이트한 경기를 보여주었고, 경기력만큼은 이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다. 나쁜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제는 삼성과의 경기에서 시종일관 밀어붙이면서 무난하게 승리하였습니다. 최근 5경기 보면은 가스공사는 크게 업앤다운이 없고, 일단 KCC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지금 득점력이 안 좋은 상황에서 허웅이 오늘 빠지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80점 넘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직전 경기 KCC가 3점이 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라거나가 40분을 뛰었지만 확실히 페인트 존에서 어떤 경쟁력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 지쳐있는 라거나라면 할로웨이가 몸빵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스공사는 지금 누가 잘해주고 있냐면요, 이대성 잘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할로웨이, 그 다음에 이대현, 정우군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KCC 같은 경우는 라거나죠. 라거나가 제일 24점.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이승현은 최근 막 복귀했기 때문에 언급할 이유는 없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전혀 득점에서 힘을 써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라거나 한 명 말고는 마땅한 득점 대안이 없고, 과연 백코트에서 라거나까지 공이 들어가는 그 과정마저도 지금 순탄치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 경기는 가스공사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핸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 다음에 아직 이 배트맨 이게 안 나왔거든요. 핸디 기준점이. 그래서 해외 기준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1.5 정도 될 것 같은데, 한국가스공사의 승리, 그 다음에 전 이 경기는 저득점 경기 예상을 합니다. KCC가 득점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가스공사도
백투백 경기에서는 썩 득점력이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캐롯과 삼성과의 경기인데, 자, 캐롯은 지금 뭐 계속 퐁당거리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은 어저께 어제 삼성의 3점 적중률이 글쎄 17개 던져서 1개 들어갔나? 18개 들어서 1개 들어간다. 뭐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진짜. 예. 와, 진짜 못해도 이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답이 없었어요. 예. 백코트에서부터 뭐 전혀 힘을 못 쓰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뭐 백투백 경기, 오늘 백투백 경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케줄 면에서도 16 하루 쉬고 경기하고 오늘 백투백 경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뭐 이정현이나 김시래와 같은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은 뭐 좀 뭐 활약이 뭐 그렇게 좋지 못했고, 일단 삼성은 백코트가 살아나야 되는데 뭐 백코트가 전혀 살아나지 않는 모습. 그나마 이제 위안이 되는 게 이원석이 어제 경기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위안거리인데, 아직은 100%의 폼이 아닌 듯합니다. 예. 오랜 시간 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롯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쉬었죠. 예, 충분히 쉬고 10일부터 1, 2, 3, 4, 5, 6, 6일간 쉬고, 예, 창원과의 경기하고, 그 다음에 하루 쉬고 오늘 홈으로 들어와서 경기하는데, 홈 경기만큼은 캐롯의 어떠한 슛감은 믿을만 하죠. 예, 홈 경기만큼은 일단은 오버롤, 그러니까 캐롯의 3점 성공률은 올 시즌 34%. 근데 최근 5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28%. 근데 홈 경기에서만큼은 36%. 예. 이 정도면 뭐 나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 두 팀 상황이 제가 봤을 땐 비슷해요. 예. 일단 두 팀 모두 백코트 중심의 경기를 하고, 물론 오늘 경기 이원석이 있다라면 이원석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유닛이 캐롯에 없다라는 점이 좀 단점이지만, 이원석이 지금 뭐 정상 폼이 아니고 너무 간만에 돌아와서 경기 체력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로슨이 직전 경기에서 좀 부진했지만 오늘 경기만큼은 다시 저는 10개 구단 중에서 뭐 제퍼슨도 좋고 원희도 좋지만 그 안에 로슨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예, 로슨 상당히 준수한 용병이고, 용병 싸움에서 뭐 윌리스도 득점력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전 로슨이 일단 뭐 공수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페인트전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뭐 페인트존, 뭐 윌리스와 로스는 뭐 비슷하다라고 치고, 일단 뭐 백코트에서 이정현과 전성현의 어떠한 이 활약을 일단 뭐 이정현이, 여기도 이정현이 있네. 이정현이 일단 뭐 스피드가 안 되잖아요. 이정현의 스피드가 안 되고, 김시래의 폼은 뭐 아직은 뭐 완전한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동엽과 이호연이 뭐 수비가 좋은 선수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제어하기 힘들다라고 봅니다. 오늘 경기만큼은 캐롯이 한번 터질 때가 됐다. 뭐 터질 때가 됐다라고 유추하는 거는 뭐 제가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데이터상으로 항상 홈 경기에서만큼은 준수한 3점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홈으로 돌아왔기에 그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캐롯과 삼성과의 경기에선 항상 캐롯이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갔고, 한번 삼성이 이긴 적이 있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오늘 경기 무난하게 캐롯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저는 이 경기는 핸디도 캐롯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 간만에 화력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일단 백코트에서 삼성의 수비가 타이트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스페이스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정현, 전성현 뿐만 아니라, 지금 얘네는 캐롯은 이정현, 전성현 뿐만 아니라 누가 요새 3점이 좋냐면은, 누구냐, 조한진 말고 이름 김강선. 김강선이 3점이 좋아요. 그리고 알레찌도 있구나. 알레찌도 3점이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삼성이 3점에 무너질 것 같습니다. 다득점 예상하며 핸디캡 극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SK와 KGC와의 경기인데 이 SK가 항상 KGC를 이런 상황에서 만나네요. 예, 항상 뭐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다음에 경기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한 상황에서 항상 만나네요. 이때 1월 8일 경기도 그랬거든요. 예, 1월 8일 경기도 이날 SK가 좀, 좀 뭐랄까 좀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만났었는데 오늘 경기도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일단 저는 일단 뭐 10개 구단 중에서 가장 백코트가 좋은 팀은 저기 뭐야 KGC예요. 인삼공사예요. 일단 뭐 김선영이 워낙 잘하고는 있지만 뭐 올 시즌 뭐 변준영과 김선영의 뭐 저기 뭐라 그래야 되나 대결 맞대결 뭐 약간 좀 스타일은 틀리지만 스타일은 틀리지만 지금은 사실 김선영보다 변준영이 대세잖아요. 김선영은 이제 지는 별 나이도 있으시고 변준영은 뜨는 별 그리고 여기는 지금 김선영 말고 없어요. 백코트 자원이 오재현이 뭐 최근 잘하긴 해요. 저도 인정합니다. 오재현이 그 슛이 좋았던 선수는 아니었는데 오재현이 최근 뭐 3점을 미친 듯이 넣고 있습니다. 44%. 하지만 오늘 경기는 오재현의 활약이 좀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일단 KGC 백코트 자원들이 수비가 너무 좋아요. 일단 뭐 변준영도 변준영이지만 아반도 있죠, 문성곤 있죠, 박지훈 있죠, 배병준 있죠. 얘네들은 백코트를 로테이션 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4쿼터까지 경기력이 쭉 이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이 경기 지금 이 10경기 지금 KGC 인삼공사가 이겼잖아요. 여기서 1쿼터부터 4쿼터까지 와이어 투 와이어로 꾸준하게 이겼던 경기는 거의 없습니다. 안양 KGC 경기 보면요, 항상 1쿼터부터 3쿼터까지는 끌려가던가 팽팽하게 가면서 4쿼터에 그냥 완전히 그냥 발라버려. 그게 인삼공사의 최근 농구예요. 뭐 2쿼터 3쿼터 10점 뒤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요, 얘네들. 4쿼터에서 완전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3쿼터 후반부터 3쿼터 중후반부터는 KGC가 경기의 흐름을 가져와요. 그리고 4쿼터 한 뭐 4분 남겨놓고 역전시키고 그 다음부터 딜레이 바스켓볼 하면서 뭐 승리하는 뭐 이런 패턴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SK의 어떤 체력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최준용이 오늘 경기에 나올지 못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양 KGC의 최근 경기력을 SK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5경기 보시면 여기 보시죠. 최근 5경기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이 7.8입니다. 4쿼터에 4쿼터에 7.8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얘네들은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팀입니다. 힘이 있는 팀이에요. KGC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전들의 출장 시간이 오히려 SK가 더 많아요. SK의 평균 출장 시간이 더 많은 상황에서 오늘만큼은 뭐 체력적인 문제도 주전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외곽인데, SK의 외곽과 인삼공사의 외곽, 물론 최근 외곽은 SK가 더 좋아요. 여기에 오재현의 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SK가 좋지만 두 팀의 맞대결을 보면요, 맞대결을 보면은 일단은 SK 3점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고요, 3점을 많이 허용을 합니다. SK가 맞대결 보면요. 일단 아는 거예요. 뭐 KGC 인삼공사도 아는 거예요. 일단 뭐 백코트에서 이렇게 3점 많이 맞아버리면 뭐 KGC도 일단 뭐 SK가 뭐 전력이 안 좋은 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인삼공사 선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두철미하게 디펜스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 이거 인삼공사가 핸디 극복하면서 다득점 상황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왜 다득점을 보느냐, 일단 뭐 김선영은 솔직히 막는다고 잘 막아지는 선수는 아니에요. 워낙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선영이 인삼공사 만나면 상당히 뭐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었고요.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뭐 원희도 솔직히 원희 스펠맨이 원희 제어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스펠맨이 뭐 정통적으로 이 페인트 존을 사수하는 빅맨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페인트 존은 어느 정도 인삼공사가 털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여기 보이죠? 이 맞대결인데 4경기 맞대결입니다. 4경기 맞대결을 지금 평균으로 하는 건데 좀 털리잖아요. 페인트 존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아마 트랜지션도 SK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스코어 포인트도. 그래서 저는 다득점 보면서 인삼공사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주말엔 경기가 참 많아요. BNK와 신한은행, BNK 4연패, 그 다음에 오늘 김한별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기 체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상당 기간 안 뛰었어요. 거의 한 3주 정도를 안 뛴 것 같은데, 김한별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BNK의 문제는 뭐 김한별도 김한별이지만 이소희의 득점력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이소희의 올 시즌 평균 득점이 17점이거든요. 근데 직전 5경기 보면 12.5점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3점 감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29%. 원래는 37%. 맞대결에서는 그나마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 경기력이 이소희가 안 좋아요. 뭐가 좀 폼이 떨어진 듯한 느낌? 많이 뛰었잖아요. 그리고 이소희를 대체할 만한 자원도 없어요. BNK는. BNK의 단점이 뭐냐면은, BNK 단점은 일단은 주전 자원들의 출전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거. 32분 뛴다는 거. 백코트 자원, 아니 백코트 자원은 저기 벤치 자원이 누구 나오냐면은 그 김시훈이랑 그 이호근 감독 딸내미가 있는데, 이사빈. 김시훈이랑 이사빈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이사빈은 거의 뭐 얘는 하는 게 없고, 김시훈이 최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5명이 주전 자원이라는 거, 그리고 백업 자원이 너무 빈약하다. 그리고 안해지의 이 세깅 디펜스, 뭐 여기서 봤죠, 우리 KB스타즈전에서 봤죠. 안해지는 그냥 그 예전에 허재 감독이 신명호는 놔두라, 허재가 아닌가? 누구죠? 저기 유도훈 감독. 신명호는 놔두라고. 거의 그 급이에요. 안해지는 놔두라고. 거의 그 급. 그래서 지금 사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홈 경기이면 어느 정도의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솔직히 기대가 안 됩니다. BNK가. 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선수들이 많이 지쳐있는 모습이고 폼도 많이 다운된 상황인데, 반면에 신한은행은 이 지금 올 시즌 초반보다 지금이 훨씬 폼이 좋죠. 10경기에서 단 2패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패가 2패 중에 한 번이 이제 BNK 전이라는 거. 요게 좀 걸리기는 합니다. 요게 좀 걸리기는 한데, 그래도 최근의 경기력이라면 신한은행이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소니아 폼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김소니아의 폼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김진영, 김진영은 좀 BQ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나름 공헌도가 있는 선수고, 그 다음에 최근 구술이 잘해줘요. 구술이 식스맨으로 나와서 잘해주고 있고, 이혜미도 식스맨으로 나와서 잘해주고 있고, 김태현도 식스맨으로 나와서 잘해주고 있고, 이경훈이 조금 부진하지만 최근 한처진의 폼이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뭐 김아름도 있고, 김아름은 공격보다 수비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안배, 그 다음에 1쿼터부터 4쿼터까지의 어떤 꾸준함,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신한은행이 보다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 최근 5경기 1쿼터부터 4쿼터까지 득실 마진이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반면에 얘네 BNK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4쿼터 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신한은행 승리 보고요. 신한은행 승리 보고, 그 다음에 두 팀 보면은 항상 다득점 경기가 많았습니다. 다득점 경기가 많았고, 오늘 경기도 저는 다득점 충분히 보여집니다. BNK가 그냥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득점력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은 4쿼터의 승자, 결국은 팽팽하게 경기를 가더라도 4쿼터에서 신한은행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다득점 상황에서 신한은행이 핸디캡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력과 삼성화재. 자, 한국전력 정말 신기한 팀입니다. 이기든 지든 항상 5세트까지는 끌고 갑니다. 5세트까지 끌고 가고, 뭐 저는 한국전력의 타이스, 서재덕 상당히 매우 좋아합니다. 뭐 김지환인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영석도 상당히 좋아하고요. 한국전력 같은 팀 상당히 매력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 경기 서재덕의 폼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서재덕의 폼이 임성진, 김지아는 저기 있는 애구나. 우리 카드에 있는 애구나. 임성진, 제가 착각했습니다. 서재덕이 좀 폼이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의 문제가 뭐냐면 리시브가 전혀 안 돼요. 리시브가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 남자 배구가 리시브는 둘째치고 어떤 공격력, 화력으로 지금 승부를 보는 팀들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리시브가 너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팀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한국전력은 리시브가 돼야 돼요. 왜? 신영석이라는 좋은 센터 자원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리시브가 안 되면.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서재덕도 최근 리시브 힘들어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공격력도 그래서 좋은 모습은 아니고, 지금 뭐 타이스와 임성진이 지금 뭐 끌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땐 타이스가 체력적으로 조금 버거워하는 모습. 왜냐하면 최근 실수가 많습니다. 최근 타이스가 실수도 많고, 그리고 서재덕의 공격 성공률도 좀 떨어져 있는 모습. 무엇보다도 최근 삼성화재가 서브가 너무 좋아요. 이 서브를 극복할 것으로 전 예상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이.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이크바이리와 김정호가 경기를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서브예요. 삼성화재도 예전보다 김정호가 리시브가 많이 좀 떨어진 모습이긴 하지만 서브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 쉽게 경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삼성화재가 보다 더 유리하게 저는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한국전력이 매우 끈적한 팀이기 때문에 최소한 4세트 이상은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매 세트 타이트한 경기가 예상이 되면서 삼성화재 승, 쫄리신 분들은 프랜승, 그 다음에 다득점 예상합니다. 다음에 GS칼텍스와 한국생명 경기입니다. GS칼텍스는 직전 IBK전에서 뭐 원사이드하게 패하였죠. 모마가 직전 경기 빠졌죠. 경기 하다가 폼이 안 좋아서 그 정도로 지금 GS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모마 말고도 최은지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최은지 대신에 권민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권민지도 물론 직전 경기 잘 해주었지만 일단 무게감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저는 GS칼텍스에서 제일 아쉬운 선수가 유서연입니다. 일단 GS칼텍스는 유서연이 살아나야 돼요. 강소희, 유서연,
그다음에 모마, 이 세 명이 정상적인 폼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좋은 팀일 텐데 유서연이 최근 경기 뛰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권민지 자리에 유서연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뭐 유서연 공격도 안 되고 저 리시브도 안 되고 좀 그런 상황이고, 모마의 폼이 좀 떨어졌다라는 게 좀 아쉽고, 일단 모마는 높이가 있는 팀에게는 상당히 약하다. 오늘도 뭐 이주아를 비롯해서 김연경, 옐레나와 같이 높이가 있는 블로커들이 있는 팀들에게는 모마가 항상 약했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하고, 흥국생명은 뭐 오늘 이기면 완전히 현대건설보다 한 경기 이상 승점을 벌리면서 1위로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옐레나, 김연경 뭐 원투펀치 확실하죠. 그리고 직전 경기는 이제 김다은이 김미연을 대신해서 리시브를 들어가서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이원정 세타의 기복이 조금 변수라고 예상이 되지만, 일단 뭐 경기가 진행될수록 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수 면에서는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뭐 이원정의 변수, 그다음에 오늘 김다은이 만약에 안 나오고 또 김미연이 나온다면 김미연의 리시브 변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현재 전력면에서는 GS 칼텍스가 흥국생명을 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GS 칼텍스보다는 흥국생명이 훨씬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GS 칼텍스가 긴 시간을 버티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4세트를 가더라도 지는 세트는 무너지는 세트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저득점 상황에서 저는 흥국생명의 승, 마인승까지 마이너스 1.5라면요. 마이너스 1.5라면 마인승까지 예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앤 검색해 주셔서요.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이 빨간 딱지, 프리뷰 빨간 딱지는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프리뷰엔 이렇게 메인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올리는 경우 종종 가다가 이걸 좀 늦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한참 전에 글은 올려 있지만 그러니까 뭐 모바일에서 보면은 이게 안 올라와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안 올라오더라도 투데이에 오늘의 경기 분석 들어가시면, 오늘의 경기 분석 맞나? 자, 한번 볼게요. 투데이에 오늘의 경기 분석이구나. 오늘의 경기 분석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항상 올려져 있습니다. 빨간 딱지 글만 보시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VIP 픽 뽑는 거, 뭐 골드 픽 뽑는 거 다 이 안에서 뽑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경기에 접근하시는데 매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멤버십 가입도 VIP 골드 실버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뷰 N팀장이었습니다.